자, 이번 시간은 제 3장 지적 공부 교재 2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지적 공부 쪽에서는 뭐 해마다 한 2문항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에는 이제 크게 이제 2가지로 보는 거죠. 2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지적 공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지적 공부를 전산 처리해 놓은 거. 즉 정보 처리 시스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한 것도 우리는 무엇이다? 이거를 지적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결번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속 지적도라든지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라든지 부동산 종합 공부, 일람도, 이러한 것들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쓴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뭐가 아니다? 지적 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적 공부에는 크게 몇 가지로 나타나냐면 3개로 나타내지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 있고, 첫 번째는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도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경계점, 무엇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도면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고, 이 도면에는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무엇이 있냐면 지적도라는 것과 임야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에는 4개 정도가 있죠. 토지대장과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교재에 가시적인 지적 공부가 있고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가시적인 거, 불가시적, 그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써놓은 대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등록사항이 나옵니다. 제가 기본 이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등록사항 같은 경우는 시험에 보통 한 문항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에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등록사항 크게 3가지죠. 토지 표시라 하면 무엇이다? 토지의 표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6개를 토지의 표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적 공부를 편성할 때는 물적 편성주의예요. 물적 편성주의이기 때문에 지번 순서대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되는 겁니다.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돼요. 자, 지목은 어디에? 도장에. 목도장 기억나시나요? 목도장, 축도장, 도장에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쵸? 이때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함께 무엇을 정식 명칭,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표기한다. 부호로서 표기한다. 24개는 무엇으로? 24개에 대해서는 두문자로 표기를 하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차문자로 표기한다. 그죠? 그 4개가 바로 무엇이에요? 차차 쫓아가시면 된다 그랬죠. 4개가 바로 뭐냐면 차장, 천원 이렇게 딱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면적은 어디에만? 면적은 장에만, 요게만 등록되는 거죠. 면적의 등록 단위는 무엇이다? 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이때 지목과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그 토지에 무엇이 들어간다? 이동 사유가 들어가요. 토지에 무엇이 들어간다? 토지에 이동 사유가 들어가고요.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쏙 등록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토지 표시 6개를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느냐, 등록이 되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우리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는 어디에 등록이 되냐면 대장에 등록이 됩니다. 소대장 이렇게 외워요. 소대장,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중등록부에 지적도 임야도 여긴 들어가지 않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해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의미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소유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어떤 변동 원인이라든지 변동 일자, 변동 원인이라든지 변동 일자 이러한 것들도 역시 무엇이 된다?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고유번호라는 게 우리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가 존재하는데요. 이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등록되지 않는다?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 고유번호는 전체 10몇 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19자리로 구성되어 있죠. 19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자리와 1자리와 8자리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죠. 10자리와 1자리와 8자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10자리는 무엇을 의미한다? 행정구역.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 한 자리는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고 8자리는 무엇이다? 지번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때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때 본번 4자리고 부번 4자리로 이렇게 해서 총 19자리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요.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는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1은 무엇이다? 1은 토지대장. 2는 무엇이다? 2는 임야대장이더라 이겁니다. 자, 이와 같이 19개의 고유번호,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고유번호는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목이라든지 소유자, 면적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도면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도면번호. 도면번호는 말 그대로 도면의 번호인데 토지대장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도면번호를 토지대장에 등록할 것이냐? 이 토지대장에는 경계를 알 수 없거든요. 그죠?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필지의 어떤 경계가 궁금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도면 가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번호가 써져 있는 거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면번호가 써져 있는 이유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별도 도면을 비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면번호를 써주는 겁니다. 이때 토지대장에는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의 등급,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등록사항을 가지고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린 거죠. 요약 강의다 보니까 좀 빠릅니다. 속도가. 요약 강의. 만약에 요약 강의를 듣는데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앞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기본 강의나 개념 강의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요약 강의를 듣고 좀 이해가 된다. 그러시면 요약 강의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약 강의 좀 빠르고 이해 못 하시면 기본 강의를 충실하게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실은 이게 그려보면서 토지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려보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는 고유번호가 들어가요. 고유번호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소재가 들어갑니다. 소재, 그 다음에 집원 들어가요. 토지대장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3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3등분을 해요. 이쪽에다가는 토지의 표시, 이쪽에다가는 소유자, 이쪽에다가는 기타를 쓰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 무엇일까요? 소재, 집원, 지목, 면적. 그리고 저기 앞에서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면 사유도 들어간다고 했죠. 토지의 이동 사유가 들어간다고 했고요. 지목은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쓰고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쓰고. 그죠? 이쪽에다가 뭐를 쓴다? 이쪽에다가는 소유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 하면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얘기하겠고요. 바뀔 수 있다 그랬죠?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까 변동 원인과 변동 일자를 쓰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고, 기타적인 내용은 지가, 개별 공시지가하고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을 여기다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27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시면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요. 발급번호, 처리시가 그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 임의적 등록상 용도지역 그런 거 안 보시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이쪽에다가는 이제 뭐를 쓰냐면은 목도장, 축도장, 지목이 등록되면 뭐도 등록된다? 축척도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대장을 가지고서는 뭐를 할 수 없다? 경계를 할 수 없죠. 경계를 보고 싶으면 무엇을 가서 찾아봐라? 도면을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도면 번호가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에요. 여기서 고유번호는 여기서 설명한 거, 요거 그대로 같이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제가 기본 강의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그려보시라 이겁니다. 그려보시라 이거. 이게 바로 무엇이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험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등록상. 등록상이냐 등록사항이 아니냐. 이것만 물어봐요. 그 다음에 공유전명부. 자,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거, 원래 공유전명부는 이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의 부속 공부였다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비로소 지적공부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어떠한 그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한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간소화 차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최소한의 중복만 하고 불필요한 중복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공유전명부는 이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이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A와 B가 2명 이상이 무엇하고 있을 때 공유하고 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유전명부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는 거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여기다 뭐만? 여기에 소유권의 지분을 딱 넣어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빨간색으로 제가 살짝 표시한 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즉 토지대장하고 공유지 연명부하고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공통적인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똑같은 상황이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그려보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를 공유전명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지권등록부. 역시 시험에 대지권등록부도 시험에 나오는 게 뭐만 나와요? 대지권등록부도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다른 거 안 나오고 대지권등록부에 어떠한 사항들을 등록하느냐, 즉 대지권등록부에 등록사항이 나옵니다.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법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집합건물이 있으면 이 A가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무엇이란다?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죠. 이 대지 사용권하고 전유 부분하고 일체가 돼서, 즉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란다?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지적공부소관청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지적공부가 바로 무엇이다? 대지권 등록부. 아파트 생각하면 아파트 명칭이 있겠죠, 여기? 건물의 명칭. 집 비율 갖고 있겠죠? 대지권의 비율. 여기는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의 표시. 요 세 개가 건물의 명칭, 대지권의 비율, 전유 부분의 표시, 이 네 개가 바로 무엇이다?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인데,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은요, 공유전명부에다가 플러스 3개를 하는 겁니다. 건물의 무엇?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비율, 이 3개가 더 플러스가 되는. 결과적으로 이 빨간색 요 부분이죠. 요 지분도 들어가요. 소유권 지분 들어갑니다.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요것을 제외한, 요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하고의 무엇이다? 공통적인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토지대장을 확실하게 그려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유전명부, 자연스럽게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가 자연스럽게 그려지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자, 30페이지로 오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와요. 자, 역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역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어떠한 내용들이 등록이 되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만 표현되면 되기 때문에 소유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경계점에 무엇만 등록을 하자? 경계점에 좌표만 등록을 하자 이거예요. XY를 등록하자 이거예요. 그럼 경계 필지의 어떤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부호도다라고 하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왼쪽 상단이 기준이 되는, 얘가 1번이 되면서 오른쪽 경계를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무엇을 붙이냐면
부호를 붙입니다. 1, 2, 3, 4 이렇게 붙이고 경계점에 대한 1, 2, 3, 4에 대한 좌표값 x값이 얼마, y값이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해줘. 이게 바로 무엇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근데 이것의 핵심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뭐를 비치해라? 도면을 비치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도면 번호를 딱 써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써준다? 도면 번호를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느 지역에 작성해서 비치하느냐?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였거나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였거나 아니면 축척 변경을 실시를 해서 경계점을 무엇으로 등록한 지역?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는 반드시 뭐를 비치해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30페이지에. 그렇죠? 뭐 장단점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요. 장점이고요. 단점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뭐를 비치해라? 지적도를 함께 비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등록상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에 정리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1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경계의 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무엇에 의한다? 좌표에 의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서의 축척은 원래 60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 축척이 얼마다? 500분의 1인데 농지는 제외예요. 농지는 1000분의 1입니다. 농지는 몇 분의 1이다? 1000분의 1이다. 근데 이때 만약에 시도지사에 무엇을 얻었을 때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얼마까지?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몇 개 더 보면 자, 공유전명부에 뭐가 들어가요? 소유권의 지분이 들어가죠. 소유권의 지분이 들어가고 대지권등록부에는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상에다가 건물의 명칭이 들어가고 전유 부분의 표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들어간다?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이쪽에 있는 거 빼고 부호도하고 무엇이 들어간다? 부호가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앞 페이지 다시 와서 이제 뭐를 보시면 되냐면 지적도 임야도, 즉 도면의 등록사항을 봅니다. 지금부터. 역시 우리가 대장을 이렇게 그려봤듯이 역시 무엇도 도면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렇게 그리면서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등록사항을 물어봤을 때 개별적인 어떠한 등록사항을 물어본다라든지 공통적인 등록사항을 묻는다든지 어떻게 시험에 나와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 여러분들은 합격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12개. 지적에서는 가급적이면 12개, 최소 11개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등기에서 좀 부족한 것을 지적에서 만회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합격합니다. 근데 지적에서 만약에 7, 8개밖에 못 맞으면 다른 과목에서 좀 받쳐주지 않는다면 점수 자체가 좀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지적에서 확실하게 12개를 맞고 가는 게 2차 과목의 어떤 전략이에요. 자, 지적도 임야도 봅니다. 우리가 지적 도면에는 두 개가 있어요.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야도라는 것이 있어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는데 지적도는 법정 축척이 7종류가 있습니다.
축척이 몇 개가 있다? 7개. 임야도에는 몇 개가 있다? 2종이 있습니다. 임야도는 몇 종이 있어요? 2종이 있는데 그것이 3000분의 1하고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이렇게 딱 2종이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29페이지면 하단부에 지적도에는 7종이 있는데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5 곱하기 6은 얼마? 5 곱하기 6은 얼마다? 30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7개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5 곱하기 6은 30이다. 500분의 1이 있고 6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이 있고요. 500 다음에 1000, 1000 다음에 600 다음에 얼마? 1200, 1200 다음에 2400, 3000 다음에 6000 이렇게 7종류의 축척이 존재합니다. 3000하고 6000은요.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은 지적도와 임야도의 무엇이다? 공통적인 축척이 되더라 이겁니다. 공통적인 축척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도면의 등록사항을 볼게요. 자, 도면의 등록사항에는 요게 등록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도각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도각선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에는 무엇이 써져 있다?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에는 수치가 써 있죠. 도각선 및 무엇이 써 있냐면 수치가 써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229페이지로 보시면 29만 4천 여기 얼마라고 써 있냐면 29만 4천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11만 4천이라고 써 있죠. 11만 4천이라고 써 있고 29만 4,150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29만 4,150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그럼 얼마로 써져 있어야 되면 11만 4,200이라고 써져 있어야 돼요. 11만 4,200 그렇게 써 있나요? 그렇죠. 제대로 써져 있네. 자, 그러면 제가 아마 개념 강의의 마지막에 이거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여기가 29만 4천이고 여기가 29만 4,150이니까 요 길이가 150m가 되는 거예요. 150이 되고 여기가 11만 4천이고 11만 4,200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다? 200이 돼요. 이거의 면적은 얼마일까요? 150 곱하기 200 해서 3만이 됩니다. 3만. 이게 500분의 1 축척이거든요. 자, 일단 얘를 수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면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경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가 등록이 돼야 될 것이고 지번과 지목이 지번과 지목이 등록이 돼야 하는 거예요. 지번과 지목이 등록되는데 지목은 두 문자 또는 무엇이다? 차문자로. 차문자 차장천원 기억나시죠? 그리고 왼쪽 요게 지번이고요. 지번이고 이게 무엇이다? 지목이 될 것이고 왼쪽에 이렇게 보면 색인도가 들어가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색인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운학동 이렇게 써 있으면 운학동 요게 바로 무엇이다? 소재가 되는 거고요. 자,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몇 호 이렇게 씁니다.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몇 호 이것을 제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얼마 정도 띄운 다음에 500분의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5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500분의 1은 축척을 의미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목도장, 축도장.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도면에는 이렇게 기준점들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도면에는 삼각점. 이 삼각점 및 무엇?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이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에 무엇이 등록되어 있다? 위치를 등록합니다.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가 등록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건축물이 존재한다. 그럼 이렇게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구조물의 무엇도 위치도 도면의 무엇이다? 등록사항이더라. 이게 도면의 등록사항이에요. 그런데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의 도면이에요. 여기에 지적도라고 하는 제명이 있으면 제명 끝에 무엇이라고 쓰냐면 이렇게 좌표라고 써줘야 돼요. 제명 끝에 좌표라고 쓰고요. 오른쪽 요 하단 부분, 요 하단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도면으로는 측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필지들이 일반적인 도해 지적보다는 필지들이 이렇게 네모 반듯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점이 경계점이고 이 점이 경계점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게 되면 이 두 점 간에 어떤 좌표가 써져 있어요. 그 두 점의 좌표를 알면은 14.16이다. 그러면 요 14.16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의 요 점의 XY와 이 점의 XY를 가지고 계산한 거거든요. 따라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 간의 무엇이 거리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즉 일반적인 지적도하고 도면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는 이게 임야도라고 나오면 틀려요.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명 끝에 뭐가 없어요? 좌표라는 말이 없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여기엔 없고 여기는 있잖아.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쓰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되며 오른쪽 하단에는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 암기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도면에는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는 요게 들어가는 특이하게 들어가는 것이 도각선 및 무엇, 수칙, 색인도, 제명, 그 다음에 더 밑에다 쓸게요.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무엇,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경계점 간의 계산 거리. 어떻게 뭘 갖고 계산했어요? 좌표를 가지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도면의 등록사항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30페이지로 보시면 도면의 크기와 면적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제가 한번 뭐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데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만 써 있는데 사실은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만 써 있지만 600, 1200, 2400, 3600까지 다 이거를 공부를 하려면 나머지 것들 다 공부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어떠한 문제풀이라든지 그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적 공부의 무엇이다? 등록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무엇이에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제가 이것저것 쓴 내용들이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이쪽에 그림 같은 거 안 그려보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그려봐야 이쪽에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면 안 그려봐도 되고, 그쵸?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31페이지를 보시면
전산 지적 공부 그런 의미 같은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볼 필요도 없고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장에서 첫 번째 파트예요. 무엇을 설명한 것이다?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바로 뭐냐면 지적 공부 어떻게 우리가 보관할 것이냐, 공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